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공부해서 성공한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하지만 현실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정말 벅차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범하게 살려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 평범하게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범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 근데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산다고 하면 남들처럼이란 말을 그쵸. 내가 어제 남들처럼 얘기 듣다가 계속 이 얘기가 자꾸 반복되니까 좀 나는 패폭을 찍었는데, 어제 마지막 영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 수준이 뭡니까 그게? 그건 너무 투창적인 말이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 수준이 뭡니까? 그게 뭐냐고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저분처럼 그 평범하게 산다는 기준을 얘기하라고 하면 뭔가 얼버무리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평범함에 너무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나름의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네. 평범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니면 평범하게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난 한국적으로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범하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다 보니 이 평범함이라는 이 허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겁니다. 보통 평범하게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 나도 차 몰고 아파트 같이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한 2명 낳고 살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활 수준이나 생활 마인드나 가치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이 평범한 기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범함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똑같아요. 이게 판에 찍어낸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스라이팅, 샤머니즘 국가라서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시킨 대로 살아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이 평범함이라는 그 기준의 마인드는 변하지 않은 거야. 자꾸 그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층 높아지고 그때 자꾸 그 기준대로 안 바꾸고 살다 보니까 2022년조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아주 많이 변했잖아요. 아주. 근데 왜 이 평범함이라는 것은 안 변할까?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해요. 다수가 달성하지 못하면 그건 평범함이 아닙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얘기하는데 평범한 게 뭡니까? 평균적인 거잖아. 평균적으로 사는 건데 그 평균적인 삶을 다수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어불성성 아닙니까? DPT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범함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평균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다수가 평균적으로 살지 못해서 힘들다.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균이라는 그 평범함이라는 그 평균이라는 게 보통의 수준이라는 게 과연 그게 진짜 보통의 수준이 맞는 건지. 나 요즘 의심이 들어. 뭐 결혼하고 뭐 애 키우고 사는 게 평범한 게 맞습니까? 몇 명 하지도 못하다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평범한 게 아닌 거죠. 과거에는 평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는 평범할지 모르겠으면 지금은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해다님. 뛰어난 거 없이 보통이라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지금 애 낳고 아파트 빚 없이 가지는 게 평범한 게 맞냐고. 보통이 맞냐고요. 보통이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뭐 결혼하고 애 키우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다 빚쟁이잖아. 우리가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범은 어떻게 보면요. 평범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봐.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다수가 말하는 평범함은요. 일단 개인당 빚이 어느 정도 있고, 대출을 좀 많이 받았고, 자기 집 못 가진 사람이 다수예요. 기껏해야 전세. 이게 평범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하면 한 300만 원 돈 벌고, 이게 평범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중형차 자동차 몰고 그건 평범이 아닙니다. 중산층이죠. 여러분 중산층을 평범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산층은 상위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준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상위층입니다. 사람들이 중산층을 평범함을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오해합니다, 이거를. 오해. 여러분, 지금 중산층이 평범하다는 기준이, 이분들 중산층은요, 대한민국 아마 퍼센티지로 평균치로 아마 10%, 15% 내외입니다. 내외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 7, 80%가 절대적인 서민입니다. 서민이야. 웬만한 사람 다 서민이에요. 그럼 평범이라는 것도 서민의 평균을 잡아야 돼. 당연하죠. 제가 알기로는 중산층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보던 건데 일단 수도권이나 광역시 쪽에 30평대 중반대 아파트가 빚 없이 가지고 있어요. 빚 없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부의 소득이 합쳐서 한 800만 원 이상. 둘 다 합쳐서. 그래서 연소득이 1억이 넘는. 그리고 준대형급 세단을 몰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대출 없이. 그리고 통장에 잔고에 한 2억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 엄청 높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로 잡으면 얼마일까 가요? 총 자산만. 한 10억에서 20억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여름 할 때 평범한 거 맞습니까? 이 정도 가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평범한 것 같다 평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산다고 다 중산층이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서민이야. 다 빚 때문에 고생하고 지금 은행 이자 때문에 다 머리 싸매고 있잖아요. 혹시나 금리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집 팔리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 아니란 증거예요. 중산층은 집이 오르든 말건, 뭐, 은행에서 금리를 쪼고 말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집이니까. 나 실거주니까. 그게 중산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 서울에 지금 집 사는 절대 다수는 지금 금리 때문에 어떡하지?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다니까, 지금. 아, 집 안 팔고 나오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막 미치는 거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이 엄청나게 빡빡하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있잖아요. 뭔가 억측을 많이 해, 말하는 게. 뭐, 남들처럼 뭐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이란 말을 제대로 알고 쓰는 거야. 이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단어 뜻을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평범한 거는요, 그 나라의 보통의 삶이에요, 보통의. 평균치에 맞는 보통의 삶입니다. 그 평균에 이게 중위소득이 나와 있는 그 평균을 잡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은요, 상위 한 10%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중산층 기준이죠. 대부분 중산층. 아까 말씀드린 뭐 아파트 있고, 자동차 굴릴 수 있고, 자녀 키울 수 있고, 중산층이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중산층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아파트에도 중산층이라 말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 가보면 한 50%가 전월세예요. 한 5, 60%가 전월세. 매매도 은행비 넣는 매매가 한 10%도 안 돼요. 그 중에 하우스폼 한 30% 넘어. 영끌이가 들어온 사람. 서울은 더 되겠죠. 지방 기준이니까. 서울은 반이 넘겠지. 그러면 이걸 다 빼고 있을 때 실제로 아파트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한 5에서 10% 정도? 내 집이다. 내 소유다. 은행 거 아니다. 내 거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될걸?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은행 빚 없으면 뉴스에서 뭐 금리가 올라가는 말 전혀 신경 안 쓰잖아. 내일 아니잖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오르거나 말거나. 그래서 있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이 평범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저기 얘기했던 거 보통의 삶이에요. 평범함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평균의 삶이에요. 보통의 평균의 삶. 평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은 지금 집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집값이 올라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지방 그나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수도권 가서 서울 쪽에 사는 사람은 힘들다고 보면 돼.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평균이야. 그게 평범함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중위소득, 중위 라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위소득 라인. 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몽님. 20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몽님? 20대 남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남자 중위소득이 한 2,700만원 됩니다. 여자가 한 2,480만원 그 정도 돼요. 중위소득. 중간 라인의 평균치를 잡았을 때. 그걸 받았을 때 자몽님하고 그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정도 라인의 월급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단지 막 하도 이제 온라인 같은데 뭐 삼성, LG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장사한 사람이나 뭐 유튜버 이런 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게 감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위소득 바운더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범함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기보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잡아 내 수준에 맞게 남과 비교 안 하며
살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치가 평균도 모르면서 평범함이라는 말 있어. 평이 뭔데, 평이. 평이 보통이에요, 보통. 평이 딱 중간이야, 중간. 자기들이 평범함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그걸 평범하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평범함은 80년대, 90년대예요. 90년대 초 IMF 터지기 전에. 시대가 언제 시대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뭔가 경제 용어는 웃긴 게 뭐냐 하면 시대는 많이 변하고 소득 수준도 많이 변하고 뭐 결혼 문화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이런 거 많이 변했잖아. 변했는데 이제 어떤 뭐 내 집만이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꾸 그 옛날 기준으로 다 잡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요,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걸, 이미 평균이라 볼 수 없는 그 높은 수준 자꾸 평균 외치고, 자꾸 언론에서 내 집 마련, 내 집의 기준을 자꾸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9평 84 기준으로 자꾸 잡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세뇌당해가지고, 아, 그걸 평범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뉴스에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무조건 30평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그게 말이 돼? 앞으로 이제 30평 아파트에 살아갈 사람보다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더 많은데? 아니 생각해봐. 혼자 사는 사람 중에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앞으로 혼자 살 사람이 더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꾸 가스라이팅 엄청 많이 시킵니다. 언론에서 자꾸 막 30평 내 집 마련의 기준에 무조건 서울 웃긴 게 언론 자체가 완전 솔직히 말할게요. 완전히 잘못됐어. 완전 저급해. 무조건 언론에서 얘기한 내 집 마련 뭐 월급쟁이가 뭐 내 집 마련한테 걸리는 시간 그것도 무조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그 기준을 잡고 잡는 거예요. 그거 부정확합니다. 무조건 정민이 서울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30평에 삽니까? 아니잖아.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빌라나 투룸 매매로 산 사람은 그 집도 아니야 그러면? 내 집 마련 아니에요? 내 돈으로 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시골 집은 시골이나 아니면 시외곽 지역에 아파트 사면 그거는 뭐 내 집 마련 범죄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언론에 그런 있잖아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잣대 기준 평범함이라고 올리는 것들을 믿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이제 언론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봤을 땐 바보가 되는 거야.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보면서 어느 정도 세대 당했어. 아 그게 뭔가 평범함이구나. 근데 알고 보면 평범함이 아니에요. 그거 달성하는 사람 소수밖에 안 돼. 이미 우리나라는 절대 다수가 서민이에요. 한 80%가 서민이야. 80%가. 그러면 평범함이라는 것도 서민들의 평균을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과 서민들의 주거 환경과 서민들의 자산을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자꾸 언론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평균이라 얘기하는 것들에 예를 들지 마세요. 지금 언론 많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평범함이구나. 이게 평균이구나. 이게 보통의 삶이구나 하고 인지해버린 거야. 이 질문을 주신 DPT님도 어느 순간 아 그게 평균이구나. 그럼 난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 난 못 사는 거네. 아 난 열심히 살 이유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잘못된 기준과 잣대를 매기는 거예요. 자꾸 다 똑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수익과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하지 마세요. 그럼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